총장님께서 초계에 저를 많이 격려해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마음이 좀 떨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새마음 교육 우리 지도사 양성 과정을 이제 오늘 처음 개강하시는 아주 제가 볼 때는 가장 현 시대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주 뜻깊은 그러한 새마음 그 지도사 양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총장님께서 제가 미국을 갔다 5월 25일 날 갔다가 6월 1일 날 왔는데 한 5월 18일 날 갔다 5월 25일 날 왔는데 갔다 온 거 잠깐 말씀드리라고 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그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교육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 이유가 뭐냐면 5박 7일간 5월 18일부터 25일 날 왔는데 지금 대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에서 이렇게 대한 교육청연합회라는 여기에 계신 대전 모든 걸 이끌어주신 여러분께서 다 이끌어주신 대전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를 내면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핵심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 사업이 과학교육 쪽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은 아시다시피 대하덕 연구개발특구가 있죠. 많은 분들이 대하덕 연구개발특구 하면 모르는 분들은 대전 근처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인 줄 아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연구개발특구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연구개발 실리콘밸리가 있고 중국에 중간촌이 있고 일본은 주쿠바단지가 있고 러시아는 아카동구르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신상을 말씀드리는데 한밭대학 총장을 할 때 다 다녀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대한민국이 대학교 연구개발특구를 알아줍니다. 대학교 연구개발특구 어떤 데서 이런 기술이 나왔다 이렇게 아주 미국 학자가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과학이라든지 문명 이런 모든 기술을 이끄는 것이 대전의 대학교 연구개발특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에서는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노벨 이제 평화상도 있고 노벨 과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현재까지 노벨 과학상은 물리학상하고 화학상하고 생리의학상인데, 근데 일본은 작년 25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을 대표하는 것이 노벨 과학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되었는데 사실 노벨 과학상을 안 받았다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착안해야 되는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과학적인 역량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14년 교육감이 10년 전에 처음 돼가지고 그 해부터 이제 2015년에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전과 창조 정신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천 그런 정신만 갖는다고 해서 창조 정신, 어떤 기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자기가 조직 기관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성공을 합니다. 그게 도전과 창조는 한 묶음입니다.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창조 정신이 있는 사람도 도전 정신이 없으면 겁내서 아이고 잘 될까? 그만둬야지. 그러면 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과 창조 정신을 길러야 됩니다. 그건 특히 이제 제대로 스타트업이라 해서 기업이라 우리 그 기업을 새로 만들 때, 기업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 때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기업 같은 만들 때 도전과 창조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학을 나오고 그 90년대까지만 대학을 나오고 그냥 어디 직장에 가면 그 회사에서 어떤 예를 들면은 그 마케팅, 그 수출을 어디 나라에 할 것인가, 그리고 제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연수를 받아요. 근데 그때 연수만 받아도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역량, 인성과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야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 중고 때부터 그 역량을 길러서 유초, 중고, 대학이 연계돼서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말씀을 크게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학적인 그 역량을 기르는 것은 인류 문명의 발전의 근원은 과학입니다.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과학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수학 한 과목 하나의 그냥 단순한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과학은 모든 인류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 과학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로 볼 때는 과학은 과학자 두 가지 대전 교육에서 두 가지 관점이 하나는 과학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심화학습을 해서 대학 과학적인 역량을 길러줘야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과학을 해야 돼요. 예, 과학은 어떤 일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가지고 그걸 효율적, 능률적으로 실천해서 성과를 이루는 게 과학입니다. 많은 분들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건 효율적, 능률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해야만 효율적,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과학적인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역량을 길러야죠.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을 쓰는 것도 문학적으로 글을 쓰는 것도 많은 분들은 글쓰기 어휘하고 그 문장 구성력만 있으면 지금 어떤 독자들한테 어떤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글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잡아야 하는데 서론에서 어떤 것을 하고 독자들한테 해서 그걸 전개할 때는 1, 2, 3, 4 어떤 식으로 전개해가지고 결론을 맺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려줄까.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글도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과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 이제 한 것이 그 과학적인 역량을 길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가 국외 과학단지 체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전부 모든 걸 지원해서 하는 건데 좀 한 10년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는 그 코로나 전국에서 외국을 출입하기 위해서 못했는데 이제 한 34명 정도 이런 학생들이 나가는데 미국 갔다 온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씀이 드려졌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아주 세계에서 연구단위로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면 스탠퍼드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일반 공대에서는 MIT하고 칼텍하고 칼텍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고 그다음에 스탠퍼드 유니버시티가 제일 공대로서는 앞서가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이제 가능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탠퍼드 유니버시티가 가지고 이제 실험실이나 이런 데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그리고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같으면 이제 사실 이런 말씀을 오해 마십시오. 석박사과정에 서울대 출신 아이들이 유학을 많이 옵니다. 공대 출신들이 대학을 여기서 졸업하고 그럼 가능하면 그 학생들이 그냥 저녁에 같이 간담회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간담회 가지고 그러거든요. 아, 형 오빠 이제 언니 뭐 이렇게 하겠죠. 이제 이렇게 다 어렵고 뭐 하면 그 사람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형도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려웠어.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유학 나왔어. 너희들도 작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용기 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미래 잘 될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열심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와 다릅니다. 형들하고 눈높이 갔더니 그랬구나. 형들도 다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해서 유학까지 오고 공부를 했구나. 야 나도 이거 겪고 있는 거 이겨내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스타트업 기업이라 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는 기업들 처음 이제 만드는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 가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갔다 오면 안 갔다 온 학부모고 안 갔다 온 학생 보고 이제 아이들이 보고대회를 갔습니다. 이제 말씀이 길으면 안 되는데 근데 갔다 온 학생이요 한 학생이 그래 항상 이제 교육과학 연구원에서 갔다 온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내가 이번 미국 가서 실리콘밸리 갔는데 거기 기업을 갔는데 만들었다는데 회사가 수출도 하고 이렇게 기술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많이 준대. 직원들이 전부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웃고 다니고 그리고 그 회사 회장님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신데 그리고 이제 보고대에 갔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듣던 학부모는 안 갔던 거지. 그런 터닝 포인트, 변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야, 우리 아이 의대 보내려고 그러는데 과학이나 공학을 잘하는데 꼭 의대 갈 게 아니네. 우리 아이도 과학이나 공학 쪽 가서 연구해가지고서 기업도 하고 하면 오히려 더 행복을 할 수 있겠거든요. 일단 터닝 포인트 일어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전개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나라 노벨상 또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제가 노벨과 꿈 키운 프로젝트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 노벨과학상을 받은 수상국에 가서 노벨 받은 수상자들하고 대화를 가서 간담회 갔습니다. 외국 나가서. 그래서 그걸 대전에 있는 과학교육에 도입을 하는 건데 이번에 미국을 간 이유는 이제 가서 미국에서 아이들 갖다 체험 프로그램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미국의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부하고 기술자협회하고 MOU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가면 그분들이 이제 투어도 시켜주고 그분들이 강의도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하고 그리고 이제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재미 한인 학생회가 있어요. 이제 박사 과정 포스터닥도 하고 박사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가면은 거기 실리콘밸리 다 근방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가면 우리 아이들 학교 투어도 시켜주고 연구실도 가게 하고 그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눈높이와 같아가지고 굉장히 정말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랑 MOU 업무 협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이번 8월 5일날 우리 이제 아이들이 가는데 가면 이제 그분들이나 이제 연계돼 가지고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는데 아주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서성의 총재님께서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과학교육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망교육을 지도사 하시는데 앞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960년대는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빈곤 국가였어요. 아시잖아요. 60년에 4.19가 일어났고 61년에 5.16 일어났고 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는데 60년대 초에는 지금 빈곤한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15위권 국가입니다. 정확하는 20년에 세계 경제 GDP라고 하죠. 10위권이었다. 21년에 15위권이었다가 22년에 퇴보했어요. 13위권으로 떨어졌는데 작년도 기업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14위권으로 또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10위권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부터 60년대부터 우리가 산업화됐으면 지금 2023년이니까 5,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전부 교육의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외국을 과거에 통장하고 할 때 많이 다녀봤는데 이건 미사여구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만큼 부지런하고요. 한국인만큼 부지런하고 추진력이 있고 한국인만큼 시약한 민족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칸트가 얘기했어요. 변화는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발전은 당연한 거고 변화는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근데 더운 나라에 있는 나라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그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배부르면 행복했잖아요. 그럼 더운 나라는 산모작, 심지어는 어떤 사무작까지 됐고 산무작도 있고 그 또 하나는 숲에 가면 바나나 열매 있고 먹으면 그때 배만 부르면 행복했으니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니까 변화를 안 해요. 근데 한국은 봄이 있으니까 봄엔 씨앗 뿌려야 되고 여름에 해야 되고 가을에 곡식거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생각하잖아. 내년 농사 어떻게 짓지 뭐하지? 전부 변화를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식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만큼 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이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 부지런하고 추진력 있고 모든 여건이 있어요. 잘 되는 나라였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쓸데없는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입니다. 세계 제 하위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출산이 그냥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게. 그 2022년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0.78 출산율이 24만 9천 명 낳았어요. 정확히는 통계로 보면 24만 9,186명입니다. 23년에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0.72입니다. 23만 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0.72%였는데 평균이 0.7인데 4분기 11월, 12월 4분기가는 어떻게 돼요? 0.6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연계되게 되면은 금년도에도 0.6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우수하고 해서 이런 국민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개인도 부동산,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으면 회사 기업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해서 어떤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네? 또 부동산이 땅이 있으면 지하자원이 땅덩이가 넓으면 지하자원이 있어서 지하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저희가 동해에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석유자원 한다고 하는데 지하자원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가 실제적으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국토 얼마 안 씁니까? 국토 작아요. 거기다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 분단돼 있어요. 국토 작아요. 지하자원 현재는 북한에 무연산백이 더 있어요. 인적자원이 가장 우리나라 중요한 자산인데 지금 이렇게 저출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음에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고 과거에는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발명해도 물건을 제품을 발명하고 해도 평균 기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5년 정도까지 유지돼서 회사도 기업도 발전해요. 지금은 평균 기술주의가 2년 이내 됐습니다. 어떤 기술이라도 최고 기술이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거 금방 해요. 더 중요한 건 세계화 시대인 게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거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만 갖고 뭐 해도 능력 있으면 다 됐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소통 공감하고 협력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해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야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시대거든요. 전문가들이. 그거는 뭐냐? 새마음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리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대한효충연합회인데 효충의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행 백행 기본이라고 했는데 효도하는 사람이 애들 친구들 괴롭힐까요? 효도하는 사람, 효와 저는 건방진 말씀인데 충은 같이 갑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같이 가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것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효충이. 근데 효충의 연합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새마음갖기 운동을 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 어른분들부터 부모님들이 모든 모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아이들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지적인 것을 지식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 바탕 위에는 인성, 새마음입니다. 인성, 바르고 곧게 자라고 하는 그런 새마음. 그래서 새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것을 갖다가 서로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근본을 기르는 것이 새마음 운동인데 제가 볼 때는 총재님이 계신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새마음 운동입니다. 새마음 운동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저출산인데 저출산을 보니까 아이들이 2명, 3명 있는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성도 있고요. 더 행복하고 남과 협력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솔직히 지자체에서 어디서 돈 유경비 얼마 준다 그게 중요해. 그것도 필요 아이들 키울 때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식 젊은이들 의식을 받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받고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을 낳아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가 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새마을 제가 말씀을 짧게 끝내겠습니다만 새마을 교육 지도사에서 이런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여기 보면은 효충 의서부터 보니까 약물 중독, 내교육, 역사 참 있네. 아주 가장 핵심적인 걸 지금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아이들 우리 교육을 위해서 새마음 교육 해주시고 특히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또 성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새마음 교육을 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교육, 다시 뛰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예를 들면 아까 대한민국이 지금 국토도 넓고 지하자원도 많고 인적자원도 풍부하다면 경제가 떨어져도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가지고 으쌰으쌰하면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떨어지면 국토도 적죠. 네? 예를 들면 인구도 적죠. 지하자원도 많지 않죠. 다시 헛수. 지금 저희 나라는 서로 정말로 새마을 운동을 해서 최고의 서로 협력해서 최고의 기술법 개발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남의 나라가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한 단계 더 경제를 올려야 됩니다. 네?
근데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발전하다 보니까 3, 40년 먹고 살거 다 기반이 된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 지금 예측을 불허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새마을 여기 교육 지도사 과정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께서 정말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모델이 좀 되주셔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부터 성인 교육까지 좀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총재님 말씀하셔서 말씀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전교육청에서도 우리 새마을 교육 지도사 양성하는 데서 대한 혈충연합회와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니 마이크를 주시면은 마이크 값을 올라가면 한 30분 해야 되는데 마이크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결례를 쿠해요. 교육감님 모처럼 모셨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이 마음 혁명을 지켜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마침 교육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 요구사항 있으면 답변만 받아주시면 예, 저희가 방금 그 교육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서청의 총장님께서 정말 그 효충의에 대한 또는 새마을운동 이제 그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서청의 총장님께서 그 연세에 아마 뭡니까 그 불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화와 창의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팀을 갖다가 우리가 영입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각계 격파를 해서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제 젊은 층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 교사 이렇게 다 이제 겪어 오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 역사의 증진입니다. 그랬을 때 미국과 우리 한국의 그러한 교육을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방금 우리 서성의 총장님께서 이렇게 뭔가 혁신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정말 좀 해 주시죠. 예를 들면은 노인정에 이제 여기에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차량이라든지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규와 규정의 입각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를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 이제 규정이 까다로워요. 대전 교육청 규정이 정부에서 이제 일련인데 이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 미래에 새마을을 길러서 창업 스타트업 기업, 창업 기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전 창조 정신을 많이 길러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AI 데이터라 해서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에 일단 도입돼요. 영어하고 수학하고 이제 정보, 초등학교에는 이제 국어 그리고 특수 장애 학생들이 있는데 내년에 3, 4학년, 중학교 1학년은 영어, 수학, 정보, 또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우선 도입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을 할 때도 AI 교육이나 이런 모든 걸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으로는 새마음, 바른 정신이 있어야 그런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에 엉뚱한 걸 집어넣고 거기 별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그러면 바른 마음이나 새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된 그런 텍스트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히려 좀 인간의 마음을 흐리고 인간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AI를 집어넣어서 어떤 걸 우리 아이들이 활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AI 교육 같은 것도 기본은 새마음, 모든 바른 정신을 갖는 바탕 위에서 그런 AI 교육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미사일 옷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새마음
기하게 교육 지도사 새마을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서 아주 가장 좋은 지금 교육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또 규정 내에서 예, 존재하는 내에서 할 수 있는 규정 방식 내에서 하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큰 감사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그 가정평화협회라고 거기서 굉장히